백제 멸망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계백장군이다. 서기 660년 7월, 지금의 논산 땅 황산벌에는 백제와 신라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결전이 있었다. 이때 불과 5천의 군사로 10배가 되는 신라의 5만 대군을 맞아 4번을 이겼으나 끝내 패한 장수가 계백이다. 그러나 1300년이 지난 지금 옛 백제 땅 곳곳에서는 장군을 기리는 제사를 해마다 몇 차례씩 올리고 있다. 패망한 나라의 장수 계백이 1300년이나 지난 지금 백제 정신의 표상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삼국사기 열전에 기록된 백제인은 불과 3명뿐이다. 백제 부흥운동에 힘썼던 흑지상지와 여인의 정절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도미, 그리고 황산벌 전투의 장군 계백이다. 계백 장군에 대한 기록은 매우 간략하게 전한다. 백제 사람으로 계급이 무관인 달소래에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황산벌 전투와 관련된 짧은 기록이 전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정사라고 하는 삼국사기에 계백 장군은 백제를 대표하는 인물로 기록한 것을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됐던 것을 알 수 있다. 계백 장군과 5천 결사대의 넋이 잠들어 있다는 논산 땅 황산벌. 한나라의 마지막을 지탱했던 장졸들이었지만 황산벌 어디에서도 계백 장군과 5천 결사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계백 장군의 묘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일까? 선조대왕실록을 보면 전대의 왕릉과 함께 충신들의 묘를 관청에서 보수하라는 영을 내린 기록이 2번이나 있다. 이때 전대 왕조의 충신으로 신라의 김유신과 김양, 백제의 성충 계백, 그리고 고려의 강감찬과 정몽주 6명을 꼽고 있다. 광해군 일기 2년의 기록에도 계백 장군을 비롯한 6 충신들의 묘를 보수하도록 지시한 대목이 나온다. 조선시대에도 계백 장군은 삼국 통일을 이룬 김유신과 나란히 비교될 만큼 같은 시대를 대표하는 충신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기록들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확한 묘의 위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묘는 있었다는 얘기다. 계백 장군 묘는 언제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논산시 부정면 신풍리 산 4번지, 일명 수락산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백제 유민들이 계백 장군의 시신을 거둬 이곳에 감회장했다는 전설이 끊임없이 전해오는 곳. 그래서 골짜기 이름도 가잔골이다. 외정시대부터 여기가 계백장군 묘수가 있는 데다 해서 외정시대 그때는 경찰이 아니고 순사라였죠. 순사하니 그 사람들이 발굴을 하러 또상 여기를 다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계백 장군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묘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1966년 바로 이곳에서 계백 장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시대 가묘 하나가 발견됐다. 묘는 봉분이 절반 이상 허물어져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우리가 육안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묘지만한 이게 산 봉우리였습니다. 이렇게 봉우리. 그러고 위에 나무가 나 있고 이렇게 해서 누가 볼 때는 이게 묘소 같이 보이들 안 했습니다. 그 산 날맹이 그 날같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게. 세월의 흔적을 이고 수락산 기슭에 아무렇게나 버려졌던 백제시대의 가묘. 이 묘의 주인을 계백 장군이라고 고증한 사람은 당시 부여박물관장이었던 홍사준 선생이다. 마지막 백제인이라고 불릴 만큼 백제사 연구에 평생을 바쳤던 홍사준 선생. 1950년대 후반 홍사준 선생이 계백 장군 묘를 찾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선조실록과 광해군 일기에 나오는 충신 계백 장군의 묘 보수를 지시한 대목을 읽고 나서였다. 선생은 황산벌 싸움이 있던 논산시 연산면을 중심으로 답사에 나섰다. 그리고 사료들을 수집하던 중 수락산 기슭에 계백 장군 묘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1966년 수락산과 그 주변의 지명과 전설을 토대로 홍사준 선생은 방치돼 있던 이름 없는 묘를 계백장군 묘로 새롭게 세상에 내놨다. 주민들이 여기가 이게 계백장군 묘다라고 정확히 그 노인이 와서 이렇게 지칭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칭한 분의 말을 빌면 일제 때 그 무덤이 파손되고 그 안에서 그 투구나 무기가 나왔다는 것하고, 세 번째로는 이 무덤의 주위에 그 토기편들이 산재에 있어서 토기편을 수습해 갔었습니다. 그때. 이 묘를 백제 시대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또 있다. 바로 묘의 방향이다. 같은 시대 백제 무덤은 대개 자오선상의 남북측을 기준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묘의 앞은 남쪽을 향하도록 했다. 실제로 묘의 방향을 측정해보면 계백장군 묘는 자오선상의 남북측에 놓여 있고 전방이 남쪽인 황산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묘소가 있는 뒷산, 높은 산을 수락산이라고 그러죠. 물수자, 떨어질 낙자. 그리고 그 밑에 동네를 충곡리, 그리고 충곡리 안에 있는 서원을 충곡서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지금은 물수자, 떨어질 낙자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머리숙자, 떨어질 낙자. 그래서 계백장군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락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충곡리는 계백장군이 묘소가 있어서 충곡리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리고 그 충곡리에 서원인 충곡서원은 우리나라의 서원 중에서 유일하게 그 장군, 무관을 주벽으로 하고 사륙신을 배양하는 형태의 서원이죠. 그러니까 그 지명으로 봐서도 이곳은 계백장군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백장군 묘에서 수락산을 넘어 약 500m 정도 떨어져 자리한 충곡서원.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숙종 때 건립한 충곡서원은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서원이다. 그러나 충곡서원은 문관인 유학자를 주향으로 하는 다른 서원과는 달리 유일하게 무관인 계백장군을 주향으로 모시고 있다. 그리고 계백장군 좌우에는 조선 초기의 사륙신을 배양하고 있어 전대의 충신만을 받들어 모신 충졸의 상징으로 300여 년 동안 논산 땅 황산보를 지켜왔다. 조선시대 서원 중 유일하게 백제장군 계백을 주벽으로 하는 충곡서원. 이런 이유로 충곡서원은 근처의 계백장군 묘를 고증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로 인용됐다. 무관으로서 주벽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그 계백장군의 충절과 사육신의 충절을 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신 서원입니다. 충곡서원과 계백장군 묘를 나란히 품고 있는 논산시 부정면. 지금도 충곡리 마을에 들어서면 20여 년이 지났지만 계백장군 묘를 복원하던 때 얘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그냥 뭐 복문할 때 있는 그때 그냥 나중에 하다 가짜니는 말이 또 가래로 됐어. 그러고서는 홍사준 선생의 고증을 토대로 계백장군 묘 성역화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초반. 부정 면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렇게 성분을 해놨는데, 그때 모시밀 인달까지 해놨는데 여름에 장마 지고 나니까 가보니까 쩍걸려져가지고 그것도 사람 동안 시켜서 다시 했어. 가난하고 변변한 기기 하나 없던 시절, 마을에서 수락산까지 1km는 좋게 되는 산길을 주민들은 일일이 지게로 흙을 져 날랐고 손수 떼를 가져다 입혔다.
당시 봉분을 쌓고 때를 입히는 데 사용했던 농기구들은 아직도 마을 창고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 초겨울에 시작해 꽃피는 봄에야 끝이 났다는 복묘 작업. 그 당시 얘기는 대대손손 물려줄 대단한 자랑거리로 남아있다. 부적 면민들로 구성된 그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 윤석봉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또 충곡서원 원장님이신 김진원 선생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면민들로 인한 면민들에 의해서 모금 활동을 이렇게 전개해 가지고 그 모금으로 이렇게 봉분을 지었습니다. 계백장군 묘의 발견은 부적 면민들에게 1300년 동안 잊혀졌던 백제의 정신을 새롭게 일깨우는 도화선이 됐다. 마을 주민들은 계백장군의 충절을 마을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 한 푼 두 푼 주머니 돈을 출연했다. 그리고 묘실 안에는 홍사준 선생이 직접 쓴 지석도 안치해서 이 묘가 황산벌 전투에서 신명을 다한 계백장군의 묘라는 것을 후대에 전할 수 있게 했다. 1300년 동안 황산벌을 떠돌던 계백장군의 넋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충절의 표상 계백장군, 삼국사기의 짧은 기록에서도 우리는 계백장군의 충절을 읽을 수 있다. 죽기를 각오한 5000 결사대와 함께 10배가 넘는 신라군을 맞아 최후까지 싸우다 전사한 계백. 그를 가리켜 충성심과 절개를 아는 진정한 장수라는 것이다. 계백의 충절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이 있다. 출정하기 전 가족의 목을 스스로 베었다는 대목이다. 그러나 계백장군의 이런 행동은 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비굴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전장에서 최후를 마치겠다는 진정한 군인 정신의 표현인 것이다. 계백이 의로운 장군이라는 기록은 신라장수 관창을 기록한 삼국사기 열전 관창전의 소상이 전한다. 신라군이 진을 쳤었다는 논산시 벌곡면의 곰티산성. 이곳에는 계백과 관창의 만남을 전해주는 셈이 하나 있다. 계백장군의 포로가 됐다 풀려난 관창이 샘물로 목을 축이고 심기일전하여 다시 백제 진영으로 달려갔다는 관창샘. 황산벌 주변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이 셈에 얽힌 내력을 알고 있다. 관창이라고 하는 그 어린 장수가 이 밑에 산정이 와서 계백장군으로 전쟁을 벌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백장군이 생포라고 보니까 너무 어린 소년이고 그래서 죽이기 아까워서 그냥 놔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관창이 이 길로다 올라와가지고 이 샘매어서 샘물을 마시고 그러고서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전쟁을 벌였다고 그래요. 두구를 벗겨라. 종래의 잘못된 역사를 세밀히 고증해 비판을 가했던 영조도의 실학자 안정복. 그는 동사 강목에서 삼국사기 열전 관창전에 전하는 계백의 행동을 어진 품성과 의로운 것으로 평가했다. 관창을 잡았다가 죽이지 않은 것은 어진 품성이며 두 번째로 잡았을 때 죽여서 그 죽음을 돌려보낸 것은 의로운 일로 평가한 것이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충신과 열사가 많았지만 역사에 전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마땅히 계백을 으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는 최고의 찬사도 잊지 않았다. 목을 베거라. 그러나 삼국의 역사는 이긴 자 신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따라 쓰여졌다.
신라를 이은 고려 때 김부식이 쓴 삼국의 역사 삼국사기. 우리나라 역사에서 백제 역사는 언제나 삼국시대의 한 구석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계백장군에 대한 기록이 같은 시대를 살다 간 신라 장수 김유신의 기록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너무나 적은 양의 기록. 출생에서부터 무관인 달설에 이르기까지 기록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계백이 성인지 이름인지조차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계백장군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계백장군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기록들이 있기는 하다. 대동지지. 조선 후기 김종호가 만든 대동여 지도의 해설서다. 대동지지 연산현 기록에는 계백장군을 계백승으로 적고 있다. 조선 후기 부여지방의 인물과 역사를 기록한 부여지. 역시 계백장군의 성을 계백, 이름은 승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성과 이름 그리고 왕족이라는 것만을 언급했을 뿐 더 이상의 내용을 발견할 수는 없다. 의열사의 중건 기록인 부여의열사지에도 계백의 성과 이름이 나온다. 선조 8년에 창건된 의열사는 본래 부여외지에 있었는데 1971년 부여읍내로 옮겨왔다. 이곳에는 백제 삼충신인 성충, 흥수, 계백과 함께 고려 충신 세 위를 나란히 배양하고 있다. 부여의열사지에는 성을 계, 이름을 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다른 기록들과 차이는 있지만 삼국사기의 내용을 뛰어넘는 내용은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계백장군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얘기는 역사 속에 완전히 묻혀버린 것일까? 다행히도 전해오는 얘기는 남아있다. 1920년대 부여 충하면 지석동의 지명과 전설을 기록한 지석동지. 지석동지는 성충, 흥수, 계백의 백제 삼충신과 함께 백제 말기 부흥을 위해 노력한 팔충신의 출생지를 부여군 충하면으로 적고 있다. 이 책에는 계백장군의 출생뿐만 아니라 왕의 부름을 받고 조정에 나가기 전까지 학업과 무예를 연마했다는 장소들이 구체적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부여군 충하면 천등산의 아랫마을 천당리. 이곳의 본래 이름은 하늘의 등불을 밝혔다는 뜻의 천등리였다. 천등산과 천등리라는 마을 이름이 붙여진 것은 계백장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계백장군은 어렸을 적 천등산에서 학업과 무예를 닦았는데 이때 책을 비춰보던 불빛이 하늘에 매단 등불처럼 보였다 해서 천등산이라 불리게 됐다는 것이다. 계백장군은 천등산의 봉우리 사이를 오가며 무예를 닦았다고 한다. 그래서 붙여진 고개 이름이 백제 충신을 뜻하는 백충고개. 이곳의 지명은 이렇게 계백장군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계백장군을 의시해서 8인의 충신으로 인해서 팔충이라고 하는 지명이 붙여져 있어요. 여기에. 여기는 천등이지만서도 이 고랑을 통틀어서 팔충골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여기 충하면이 만들어지기 전에 면명이 팔충면이었어요. 산등성이 있는 샘은 계백장군이 마시던 샘물이라고 전한다. 마을 사람들은 계백장군의 흔적이 남아있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지목한다. 샘 아래쪽 약간 평평한 터는 계백장군이 무예를 닦던 집과 마곡간이 있던 곳이다. 천등산과 천당리가 계백장군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전설로만 여기지 않았다. 여기는 지금 현재도 좀 파봐도 그런 유적지가 좀 나와 있어요. 새카만 그 방돌 같은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나와 있던 게 이게 바로 계백장군의 사당이면서 전술의 그 공부했던 그 중요한 요주의 방이었었죠. 이게 천당리가 계백장군이
황산벌 전투에 나갈 때까지 살았던 마을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또 있다. 천당리의 우리마을 이름인 표뜸이다. 계백장군은 황산벌로 나갈 때 자신이 살았던 마을에 돌을 세워 표시했는데 이것이 전해져 표뜸이라 불리게 됐다. 최근에 이곳 주민들은 계백장군의 뜻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마을 유래를 담은 비석을 새롭게 세웠다. 천등산에서 10리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팔충사. 지난 80년 중화면 사람들의 손으로 세워진 팔충사에는 백제 8충신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계백장군 묘가 논산 땅 황산벌에서 1300년 만에 모습을 되찾게 되면서 충화면 주민들은 마을에 전해지던 백제 팔충신 설화를 역사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팔충사를 품고 있는 지석동에는 선사시대의 무덤으로 알려진 지석묘가 3개나 있다.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유서 깊은 마을, 그래서 마을 이름도 지석동이다. 이 지석묘에도 계백장군과 관련된 얘기가 전해온다. 계백장군은 황산벌로 출정할 때 팔충신과 함께 이 고인돌을 제단 삼아 충성을 맹세했다고 한다. 후손들은 그 사실을 잊지 말 것도 지석동지에 기록하고 있다. 지석동은 또한 계백장군과 오천 결사대가 처음 출발한 장소로 전해온다. 신라군이 이미 탄현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백장군은 이곳 지석동에서 결사대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 수가 5천에 이르러 황산벌로 나아갔다. 본래 백제의 요새는 백길로는 백강이었고 육로로는 탄현이었다. 의자왕 때 좌평 흥수는 탄현을 가리켜 한 사람의 장수가 10,000명을 지킬 수 있는 요새로 말하고 있다. 백제의 요새 탄현은 과연 어디일까? 일제 때 백제사 연구를 시작했던 이병도 박사는 대전과 옥천을 잇는 고개를 탄현으로 지목했다. 홍사전 선생이 지목한 탄현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쑥고개, 그리고 최근에는 금산군 진산면에 있는 숫고개가 유력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탄현이 어디든 간에 신라군은 황산벌로 모일 수밖에 없다. 황산벌을 지나지 않고는 지금의 부여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황산벌은 지금의 연산면 지역을 말하는데 차량의 끝자락인 계룡산과 노령산맥의 끝자락인 대둔산 줄기가 동쪽과 북쪽으로 둘러쳐져 있고 그 서쪽과 남쪽으로는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계백장군은 황산벌에 사명을 설치했다고 적고 있다. 계백장군을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다. 탄현을 넘은 신라군이 사비도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황산벌 남쪽 돈산천을 따라가는 것이다. 계백장군은 주 군영인 황산성의 군사를 나누어 논산천 길목에 3개의 진영을 설치하고 신라군의 발목을 붙잡아 두는 작전을 편 것이다. 당시 계백이 군사를 3수로 나눠 진을 쳤다는 사명은 황산벌을 밖으로 둘러싸는 모천산성, 산직산성, 그리고 황령산성 3곳으로 전해진다. 황산성으로 통하는 길목을 일자형으로 가로막고 있는 3개의 산성, 이 가운데 우군에 해당하는 모천산성은 판축 기법으로 쌓은 전형적인 백제 토성이다. 모천산성은 전라북도 운주 방향에서 오는 신라군의 동태와 황산벌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신라군은 소정방과 약속한 장소가 그 논산천 하류기 때문에 논산천을 따라서 진군하려고 했었고, 백제는 탄현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틀림없이 논산천변에 대한 방위력을 강화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모천산성 중턱에는 승적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다. 적을 이겼다는 의미의 승적골에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인
돌방 무덤들이 많이 널려 있다. 최근까지도 임도 공사 중 백제 시대의 돌방 무덤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어 당시 이곳이 매우 치열한 전쟁터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삼영중 가운데 위치한 산직산성은 좌우에 있는 모천상성, 황령산성과는 성을 쌓은 방법이 다르다. 돌로 쌓은 석성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대단히 견고하게 축조된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석성을 구축했다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뜻한다. 산 등성이에는 넓고 편편하게 닦아놓은 터가 있어 많은 군사들이 주둔하기에 적합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산직산성은 위치로 볼 때 신라의 김신 장군이 진을 쳤다는 곰티산성이 정면으로 바라다 보여 삼영중 신라의 주공격을 정면에서 방어할 수 있는 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백장군은 영을 3개를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주보고 있던 산직리 산성이 바로 삼영 가운데에서 중군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이곳으로부터 오른쪽에는 황령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이 있는데 이것이 좌군을 설치하고, 또 좌측으로는 모천리 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이 있는데 이곳에 우군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삼령을 설치해서 신라의 5만 대군을 대적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 저희가 와서 있는 산직리 산성은 바로 이 계백장군이 삼령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중군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영 가운데 좌군에 해당하는 황령산성은 전형적인 백제 토성으로 방어형 산성으로는 안성맞춤이다. 산이 높고 경사가 심한 황령산성은 마치 계단을 만들듯 층층이 3단으로 토성을 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적은 군사를 복병으로 두기에 적합하다. 이 산성의 이점은 황산벌을 둘러싼 산 중에서 위치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주 군영인 황산성과 산직산성 그리고 모천산성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각 산성 간의 연락을 중개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위치에 있다. 옛날 병서를 읽어보면 천지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승리할 땅인데, 높은 쪽에서 아래를 공격하는 건 쉽고 수비하기 쉽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래판을 전체로 내려다보고 관망하면서 적의 동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 그런 의미에서 이 황룡제는 참으로 중요한 곳일 것입니다. 모천산성과 산직산성 그리고 황령산성, 삼영의 설치는 결국 사비도성으로 진출하는 신라의 대군을 적은 숫자의 군사로 황산벌에서 차단하려는 계백장군의 탁월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뛰어난 전략이 아니었다면 계백장군과 5천 결사대는 10배가 넘는 신라군을 4번이나 물리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였던 백제군은 끝내 신라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의 패전은 백제의 종말을 의미했다. 최후의 방어선 황산벌이 무너지면서 123년간 수도였던 사비성은 함락됐다. 백제는 700년 사직을 접어야 했다.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당시 백제의 도읍지였던 사비 지역으로까지 진군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의 대군을 거느린 김유신의 군대는 꼭 이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고, 또 이와 같은 전쟁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이 5만 대군을 막지 않으면 안 됐던 계백장군은 이곳까지 와서 5천의 결사대를 이끌고 여기에서 한판의 승부의 결전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산벌의 끝자락에 있는 연무대인 40여 년간 우리나라 정병을 길러낸 육군 제2훈련소가 있다. 옛부터 병사들이 무술을 연마했던 땅이라는 뜻의 연무대. 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군 제2훈련소가 이곳에 들어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계백장군과 5천 결사대가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백제의 마지막 결전장. 황산벌은 이제
군 생활을 갓 시작하는 훈련병들의 심신을 단련하는 훈련소로 황산벌 전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곳 논산 훈련소를 거쳐간 젊은이만 해도 무려 500만 명이나 된다. 육군 제2훈련소는 삼국시대에 신라와 백제가 한창 전쟁 중일 때 계백 장군을 포함한 5천 결사대가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다는 각오로 장렬히 전사했던 황산벌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조상의 충절의 혼을 기리기 위해서 한국 전쟁이 한창 중이던 1951년 11월에 이곳 논산 연무대 지역에 제2훈련소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황산벌은 또한 역사적으로 항상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신라와 백제의 통일전쟁 이래로 후백제와 고려의 통일전쟁이 있었던 곳도 바로 이곳 황산벌이다. 후백제를 멸한 고려 태조 왕건은 황산벌의 군사적 중요성을 깨닫고 승병을 양성할 수 있는 왕실 사찰 개태사를 세웠다. 그리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황산대첩이 있던 곳, 혼합에서 봉기한 동학혁명군이 한양으로 진격하던 곳도 바로 이곳 황산벌이다. 지난 10월 13일 육해공군 상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는 공군 50주년을 기념하는 연극 공연이 있었다. 바로 황산벌 전투의 주역 계백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연극 황산벌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 소규모 극단에서 공연한 것이지만 1300년 동안 잊혀졌던 패망국의 장수를 처음으로 무대에 올렸다는 점에서 공연 전부터 눈길을 끌었던 작품이다. 이 연극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들을 토대로 계백장군의 참다운 군인 정신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가 이 황산벌에 들면서 한 번도 삶을 도하여 싸움하옵으나 한 번도 치는 싸움을 생각해보지 않았나니 모든 병들들은 앞으로 나가라. 깃발을 올려라. 국수를 넓혀라. 이 연극의 대본을 쓴 이걸재 씨는 전문 희곡 작가가 아니다. 평범한 백제인의 한 사람을 자처하는 이걸재 씨. 그가 황산벌을 쓰게 된 것은 계백장군의 기상이 삼국 통일을 이룬 김유신의 견주어봐도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스스로가 여기가 죽을 땅임을 알고 와서도 분명히 4번을 전면전으로 싸워서 이긴 땅입니다. 그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건 사실상 계백이라는 분이 죽음을 등에 지고 여기 와서도 호국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백제국을 불사른 땅이다. 이것은 정신적 차원에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황산벌을 계획한 겁니다. 최근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소설 계백. 이 소설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계백장군을 볼 수 있다. 지금의 한반도라는 좁은 울타리가 아닌 동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진취적인 계백장군의 모습이다. 소설 계백을 위해 6년 동안이나 사료를 수집했다는 이원호 씨. 그 역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패망국 백제의 한계를 실감해야 했다. 출생과 성장이 구전으로밖에 전해지지 않은 계백장군. 소설 계백은 그래서 역사소설이라기보다는 창작소설에 가까울 수밖에 없었다. 신라 김유신 또는 김춘추 여러 그 신라 충신들 또는 장군들에 비교해서 백제권의 충신 장군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저는 그 후손들한테 지금 현재 그 국민들한테 백제권의 영웅, 계백이나 성충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를 부각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떤 자긍심, 우리 백제권에서도 이런 영웅이 있었다, 그런 무장이 있었다,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다는 것이 아마 책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관인 계백을 주양으로 하는 서원. 논산시 부정면 춘곡리 춘곡서원에서는 음력 3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춘향제와 취향제를 올린다. 유학을 숭상하던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30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춘곡서원 춘향제와 취향제. 역사에서 잊혀진 나라 백제의 폐장이지만 계백장군의 충성심과 절개는 시대를 뛰어넘어 유학자들에게도 최고로 받들어야 할 덕목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계백 선생 보이기 논산 시민의 날 하루 전날인 9월 30일은 황산벌의 옛 백제의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다.
처음에는 부정 면민들에 의해 조촐하게 치러졌지만 지난 89년부터 계백장군 묘제는 논산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계백장군을 비롯한 백제말기 팔충신의 출생지로 전해오는 부여군 충하면에서는 추수가 끝난 늦가을에 길이를 정해 팔충제를 올린다. 팔충제는 계백장군이 무예를 닫고 학문을 연마하던 천등산 정상에서 백제 팔충신의 혼을 담은 성화를 받아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성화를 채화하기 전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고천제. 1300년이라는 두터운 시간의 벽을 허물고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충신들의 넋을 기리는 후손들의 손길이 이른 아침부터 조심스레 천등산을 깨운다. 천등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한때 백제 문화재를 밝혀주는 성화로 사용되기도 했다. 천등산 7선녀들은 하늘의 태양빛을 모아 팔충신의 혼을 담는다. 지금 백제 문화재 성화를 채화하는 의식은 사라졌지만 태양빛을 모아 팔충신의 혼을 밝히는 성화 채화는 여전히 팔충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남아있다. 천등산 정상에서부터 팔충사까지는 10여리 길. 마을 주민들은 정성으로 성화를 모시고 10여리 길을 걸어서 팔충사로 옮긴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아 옮겨온 성화는 팔충사 뜰 안에 있는 성화대로 옮겨져 제를 지내는 동안 팔충사를 밝히게 된다. 성화를 밝히는 의식은 다른 곳의 제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충하면에서 태어난 8충신의 높은 뜻을 잊지 말고 받들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올해로 19돌을 맞은 팔충제. 이제 팔충제는 제례의 의미를 넘어 충하면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됐다. 충하면 지석동은 오천 결사대의 출발지로도 전해온다. 그래서 팔충사인은 황산벌에서 목숨을 바친 오천 결사대의 신의를 함께 모시고 제를 올린다. 마을과 조상의 유래를 알고 그 정신을 기리는 충하면 사람들. 소박하지만 단단한 그들의 신념 속에 백제는 살아있었다. 지난 10월 백제의 고도 부여에서는 제44회 백제문화제가 열렸다. 백제문화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백제 말의 삼충신, 성충, 흥수, 계백을 모시는 삼충제와 만나게 된다. 지난 1955년 부여 주민들은 부소산 기슭에 삼충사를 처음으로 세우고 제향을 올렸다. 이것이 백제문화제의 첫 출발이다. 삼국의 역사 한 구석에 짤막한 몇 줄의 기록으로 전하던 계백장군. 황산벌의 패전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계백장군은 1300년이 지난 오늘 그를 잊지 않고 찾았던 후손들에 의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패망한 나라 백제의 장군이란 멍에는 벗겨지지 않았다. 계백장군 묘 진위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백장군이 묘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황산벌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또 이 계백장군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이 산 이름이 수락산, 그 계백장군의 목이 떨어져서 지어진 이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전해오고 있는 곳입니다. 결국 계백장군의 충과 의 정신이 이곳에 함축되어져서 전해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묘소의 진부 이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8줄 기록으로 계백장군을 알게 됐다. 하지만 그 짤막한 기록 속에 담긴 계백장군의 참모습을 백제의 후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고 보듬으려 애써왔다. 이런 노력들로 계백장군은 1300년이라는 시공을 뛰어넘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역사는 그 역사를 읽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내는 작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계백장군을 알고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1300년 동안 잊혀졌던 백제 역사를 새롭게 세상에 내놓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